오늘은 노스리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LA시 일원에서는 이를 추모하는 행사와 지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들이 개최됐습니다. LA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째를 맞아 일부 주거 지역에는 소개령이 해제됐지만 아직 진화율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 소방 인력이 투입됐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자리 다툼 논란은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노인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법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외교 문제로 논할 일은 아니라며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20%에 그치고 있어 당국은 시민들에게 물을 절약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LA 인근에서 6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노스리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LA시 일원에선 이를 추모하는 행사와 지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들이 개최됐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오늘 휴일을 맞은 샌퍼난도 계곡 주민들은 대부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노스리지에서 시작된 지진은 계곡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겨우 20초 미만. 하지만 수만 채의 건물을 손상시키고 주요 고속도로를 붕괴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스리지 지진 20주년인 오늘 LA시는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함께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we're here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orthridge earthquakes, to realize the lessons that we learned from that time and to make sure we do everything we can to be prepared and also to recover more quickly from the next one. This is not a question of if another earthquake is coming, it's a question of when. 또한 LA시 소방국은 워크숍을 통해 비즈니스 업주가 재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사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It's critical because once the disaster hits, it's too late. One of the things we advocate is you need a business plan. Even if you're a small business, a very simple plan. You need to communicate with your employees. If you're thinking about that after the disaster or during the disaster, it's too late. 통계를 보면 비상 상황 발생 시 음성 전화보다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주변인과 연락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비상망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째를 맞아 일부 주거 지역에는 소개령이 해제됐지만 아직 진화율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 소방 인력이 투입됐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글렌도라 북쪽 방면 엔젤레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1,7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17채의 건물이 불에 탔고 2명의 소방관을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100여 대의 소방차와 헬기 9대, 2대의 산불 진화용 소방기가 투입됐고 소방 인력도 700명에서 1,500명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진화율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밤샘 진화 작업으로 더 이상의 주거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은 막은 상태입니다. This moment was about 5 minutes ago when the fire was about 100 feet from the house. Now a couple of the choppers came by and dropped quite a bit of water, so it's looking better. We see white smoke, so that's a positive sign. 시에라 마드라 애비뉴부터 캘리포니아 39번 국도까지 이르는 지역에 강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어제와 오늘 모두 주민 3,6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글렌도라와 아주사 일부 지역의 소개령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립기상대는 산불 발생 지역의 적색 경보를 내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려면 앞으로 3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숲속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던 20대 3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hey were tossing papers into the campfire and a breeze had kicked up and set this fire.
현재 글렌도라 경찰에 의해 체포된 3명은 22살의 클리포트 유진 헨리 주니어와 23살의 조나단 칼 자렛, 그리고 21살의 스티븐 로버트 아기레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불을 지핀 곳은 국립수목보호지역입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었던 이들의 인정신문은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가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주 전체가 물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모든 주민은 물 사용을 적어도 20%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지역 우기에 내린 비와 눈은 예년의 20%에 그치고 있고 21개 저수지의 저수량이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자리 다툼 논란은 한편에선 차별 논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노인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태석 기자입니다. 한국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플러싱의 맥도널드 매장. 이달 초 한인 노인들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장시간 매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높다는 겁니다. I must stay there 1 hour. So I come every day. I eat buy coffee, buy sandwich. 매장 측은 테이블에 20분 이상 머물지 말라는 안내문까지 써붙였습니다. 일회성 해프닝에 그칠 뻔했던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면서 커졌습니다. 일부 한인 단체들은 맥도널드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There's really truly nothing to prevent. These folks have been welcomed for years at the restaurant, and they still are welcome. 뉴욕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I don't think they're making any trouble. They just want to hang out and talk. Because other people have to come in and have their meals also, so it's not fair. So you think it's hurting business? Sure, because you have less customers.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 한인 노인들의 고달픈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민 1세대, 인생 황혼기의 이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도 또 쉴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총기 오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4살 남자아이가 또래 친척이 쏜 총에 맞아 숨졌는데 어른들의 허술한 총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가정집. 친척집인 이곳에 놀러온 4살 남자 어린이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래인 여자 친척 2명과 놀다 벌어진 일입니다. 동갑인 여자 친척이 안방 침대 안에서 발견한 총으로 남자아이의 가슴을 겨눴는데 총은 총알이 든 채로 장전까지 돼 있었습니다. The 4-year-old was transported to Henry Ford Hospital where he was pronounced DOA. 사고 당시 집엔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지만 아이들과 따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총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할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어린아이가 총을 갖고 놀다 숨지는 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5살 미만 어린이 700명 이상이 총기 오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 상하원을 통과했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미 의회 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압박을 느낄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16일 오후 올해 통합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같은 내용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입니다. 세출 법안 보고서엔 2007년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을 미 국무장관이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7년 하원이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 양원의 이번 세출 법안 통과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미국의 공식 법안에 처음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엔 연방정부가 세출법안 보고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세출법안의 위안부 문제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돼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부가 정치적 차원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서 세출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미 하원의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이번 세출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혼다 의원은 아직 생존해 있는 여성들과 고인이 된 많은 여성들을 위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2차 대전 역사의 비극을 적절하게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일본 언론들 역시 외교 문제로 논할 일은 아니라면서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기자입니다. 미 의회에서 전격 통과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 촉구 결의안. 독려할 의무가 있는 미 국무부도 몰랐던 결의안 통과에 일본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일본 외교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법안 통과 저지에 로비력을 집중하다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지난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전쟁에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어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일본이 저지른 가장 대표적인 여성 인권 침해 사례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 등 일본 언론도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허술했다면서 트집을 잡아온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만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한국의 로비 활동이 활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잠을 자던 영화가 갑자기 숨지는 영화 돌연사가 한국에선 지난 7년 동안 30%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 예방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2살 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연락이 좀 이상한 것 같고서 그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119 구조대가 와서 해갖고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서는 숨이 끝났다. 지난 14일 부산에서도 생후 넉 달 된 아기가 혼자 잠을 자던 중 숨졌습니다. 이처럼 영아 돌연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실 지금 아이 키우는 1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면서도 아기가 잘 있는지 잘 자는지 보느라고.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등 어른이 함께 잘 때는 손이나 발이 아기 가슴에 올라가지 않게 한 팔 간격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가슴이 눌려 호흡에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혹시 음주를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와 따로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푹신한 이부자리를 피하고 엎드리거나 옆으로 잘 경우에는 위장이 눌려 호흡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눕혀 재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 관련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게 나온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1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